양승훈 교수님의 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뮤트 한번 꺼주시고 화면을 좀 옮겨주시겠습니까? 지금 앞에 계셔가지고 줌으로 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양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그동안 평안하셨죠? 예, 잘 네.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예. 여기 앞에 보시면은 아마 익숙한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 동역회가 걸어온 반갑습니다. 지난 역사에 대해서 할 말씀 우리가 기대하고 예.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실 때 이왕이면은 그 에스와티니 기독교 의대의 이야기를 함께 하시면서 전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말씀 듣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제가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예, 지금 화면이 잠깐만요. 화면이 공유가 되나요? 화면이 공유가 됩니까? 네, 화면 공유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시작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시작하셨습니다. 앞으로 하면 한 예, 15분여 지금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는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남부아프리카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승훈입니다. 오늘 그 기독교 세계관 학술 동역회가 그런 길게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우선에 간단한 순서를 좀 말씀드리면은 간단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학연 기독학문연구회, 그 다음에 기독학술교육 동역회, 그 다음에 제가 또 관여했던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 그리고 기독학문학회, 그 다음 통합 이런 순서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생각을 합니다. 우선 간단한 그 세계관 운동의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시겠지만 세계관 운동은 원래 유럽 기독교에서 시작한 운동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임스 올 같은 분, 그 다음에 아브라함 카이프 같은 분. 물론 그 원조는 칼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분들이 소위 운동의 형태로 세계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초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르나 카이프가 살고 있던 19세기 유럽은 흔히 말하는 소위 기독교 유럽에서 벗어나서 기독교가 이제 소위 소수파로 몰리는 그런 사회로 변해가고 그런 계몽 사상이 사회 전 영역에서 기독교 신앙과 충돌하고 있었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변증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고 또 모든 분야에서 변증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좀 올해의 말을 좀 제가 인용을 했는데 사물에 대한 총체적인 기독교적 관점을 드러내고 변호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한국에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약간 다른 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이혼론의 문제.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별로 삶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 필요 때문에 세계관 운동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원이삼 선교사님, 웨슬리 웬트워스 선교사님인데요. 저희는 늘 부를 때 원이삼 한국 이름인데 원투 쓰리 이렇게 불렀습니다. 특별히 이분이 한국의 많은 문헌들을 소개하고 문헌들을 번역하는데 중간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얼마 전에 한 2년 전에 우리 이제 미국으로 다 영국 귀국 가셨습니다만은 저는 한국의 모든 기독 지성인들은 그에게 빚을 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기독교 학문연구회에서 제가 말씀 좀 드릴 텐데 제가 가진 자료가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초기에 같이 했지만 후에 또 제가 경북대 대구로 내려와 있었고
또 나중에는 밴쿠버로 와서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을 했기 때문에 자료가 많지 않은데 제 뒤에 말씀하시는 두 분이 기하견하고 관련해서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하견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얘기를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가 아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혹은 받은 자료 가지고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독교 학문연구회 기하견, 이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뭐 집담회 이런 걸 모이기 시작한 건 84년이지만 한 81년 그때부터 이 세계관 운동이란 말은 안 썼지만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이 제가 알기로는 1984년 8월 15, 16일 날 역곡에 있는 새소망 소년의 집이라는 일제 고아원입니다. 그게 이제 공간을 빌려가지고 첫 번째 모였던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여기에 당시에 대선 드신 분이 여기에 이사장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모이면 되겠다 해서 그때 모였습니다. 황영철, 양성만, 양성훈, 오창희. 우리 황영철, 우리 목사님이 잘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황 목사님이 옛날에 저렇게 머리털이 많았을 때가 있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항상 머리가 없는 건 아니었다. 저도 저렇게 새카만 머리가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양성만 교수님도 저렇게 머리가 많았을 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이제 기하견에서는 초기에는 저도 너무 참여했습니다만은 집담회, 우린 그때 뭐 농담 삼아 잡담회라고 그래 불렀습니다. 늘 그걸 모여가지고 세계관적인 주제를 가지고서 서로 토론하고 노동, 정치, 문화, 과학, 통일 뭐 이런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서 공부하면서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랬습니다. 집담이라는 형태로 기하견에서 뭐 집담회, 수련회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렀습니다만은 그럼 이게 초기의 그 모습들이고 아마 여기에 젊을 때 우리 모습들을 몇 분들 아마 기억이 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기하견이 했던 여러 가지 뭐 많은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그 아무래도 외국 학자들을 초청한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스콘신 대학의 켈빈 칼 드윗 같은 분, 그 다음에 도르터 대학의 벤 다이크 같은 분, 헨리 셰퍼. 이분은 제가 직접 뵙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밴쿠버에 살 때 일이기 때문에 그 외에 또 칼빈 대학의 교수단들을 초청해서 함께 연합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그 외국과 이런 교류를 한 건 귀한 참 업적이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기하견에서 이제 새로운 지성, 옛 지성 가지고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신앙과 학문, 학술지, 이 나중에 이제 등재지로 이게 인정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학술지로서 아주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9년에 기독학술교육 동역회와 통합해서 현재 기독교 세계관 동역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하견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아마 조금 뒤에 양성만 교수님이나 장수영 교수님이 조금 더 얘기를 하시려고 생각돼요. 제가 주로 이제 활동했던 기독학술교육 동역회인데 줄여서 동역회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81년 3월 말에 주로 이제 그 카이스트 학생들, 대학원 학생들이죠. 그 당시는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은 3월 말에 기도회 갔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모으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다가 이제 좋은 기독교 대학,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대학을 세워보자 하는 그런 비전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뭐 이런저런 얘기는 했지만 다 석박사 과정에서 굉장히 바쁘게 공부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구체적인 운동은 못 했고요. 이제 제대로 된 거는 제가 학위를 받고 1983년에 경북대 내려가면서 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월보도 발간을 하고 이렇게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85년 주로 이제 동역회 멤버들은 카이스트 교회 출신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 김영길 박사님 보이고 여러분 아마 좀 익숙한 분들이 보일 겁니다. 가서 그래서 이런 기독교 대학 월보도 내고요. 그래서 함께 세계관 기초한 기독교 대학에 대한 꿈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으로 한번 이 동역회 모임이라고 해서 모였는데 주안에서 모인 게 주님 안에서 모인 게 아니고 인천 주안에서 모인 첫 번째 모임입니다. 누가 여기에 와서 공간을 써라 그래가지고 모였는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재양규, 문계환, 송기상, 옛날에 참, 우리 함께 젊을 때 같이 했던 분들이 보이죠. 주로 이제 유성에 있는 홍인장에서 몇 차례 동역회의도 같이 모이고요. 이들 중에는 같이 모이다 보니까 저희 들어서 결혼해서 함께 사시는 분도 계시고요. 동역회도 시간이 가면서 조금 이제 조직을 만들었는데 제가 대표를 맡고 기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란 말 조금 너무 거창하다. 그래서 기획이다. 기획 담당이다. 이사장으로서는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을 모셨습니다. 2대는 이제 조성표 교수님, 이 2대 기획 담당을 하셨고요. 여기저기서 이제 뭐 수련회도 하고 그랬는데, 부암동, CCC 부암동 수련회에서도 모이고요. 또 동역회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문선재 박사님인데, 사실은 강원대 교수 하시다가 신군부 때 해직당 하시고, 그때 뭐 다른 게 할 게 없어가지고, 저희하고 참 같이 가깝게 이 운동을 하셨습니다. 아주 귀하면 나중에 강원대 총장을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동역회 수련회가 이제 진행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 조직들의 사역 분담도 하고 그랬습니다. 동역회에서는 이제 출판사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CUP가 88년에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통합연구라고 하는 그런 학술지도 만들고, 통합연구학회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통합연구학회 학술 발표도 이제 늘 이제 매년 한 번씩 했고요. 이건 구룡포에서 모였던 모임입니다. 90년에 또 이렇게 총회가 있었는데, 이때 조금 중요해서 제가 일부러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990년 9월부터 미국에 공부하러 갔기 때문에 기획 담당을 누군가에 넘겨줘야 됐는데, 이때 이제 제2대 기획 담당으로 조성표 교수님이 총대를 매게 됐습니다. 조 교수님이 그 뒤에 참 훌륭하게 참 일을 잘 하셨고, 원만하게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셨죠. 남양양 두레마을에서 또 이렇게 수련회도 하고요. 그때 김진영 목사님도 보이지요? 예수원에 특별히 그 대천도 신부님과 참 가깝게 지났습니다. 그분의 사상에 여러 가지 영향도 받았고요. 93년 이사회 때 역사적으로 기독교대학 설립동역회라는 이름을 갖다가 기독학술교육동역회로, 약칭은 동역회로 똑같았지만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단법인체 등록을 하려니까 교육부에다가 기독교 대학자 들어간 단체치고 골치 아프지 않은 대학이 없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독교 대학 설립 동역회라는 이름으로 사단법인 등록하면 절대로 이름 때문에 아주 그냥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름 바꾸어라 그래가지고 기독학술교육동역회로 명칭을 바꾸어가지고 현재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사단법인, 교육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계관 학술동역회가 사단법인체가 된 것이 이래가지고 사실은 된 겁니다. 그 외에 이제 계속해서 축도하신 분이 김중근 목사님인데,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예배 인도도 설교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습니다만은, 뭐, 다양한 사역들이 있었죠. 세계관 지도자 훈련 학교도 하고요. 국제제자 훈련에서 목회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하고, 존 스토드 목사님은 저희가 초청한 건 아닌데 그분이 한국 오셨을 때, 제가 대구에 있을 때 한번 모셔가지고 귀한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이렇게 멤버들이 여러 가지 외부 활동을 많이 했는데, 잘 아는 그 원동년 박사님, 조상국 교수님, 이종범 교수님, 이런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대학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을 설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기독교 대학이나 대학원을 해보자는 아이디어는 92년도부터 시작된 아이디어고요. 95년도에 이제 정식으로 대전에서 모인 동역회 실행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97년에 당시 경북대가 정교수였는데 사직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쭉 가다가 이제 98년에 정식으로 캐나다에 있는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의 신학대학원인 엑즈하고 학위과정을 맺기로 하고 99년 6월에 이제 첫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998년 11월 3일을 뷰의 창립 기념일로 지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8년에 이제 20주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원장에서 은퇴하고
2021년에 제가 교수직을 은퇴하고 지금 아프리카로 왔습니다. 여기 이제 이 모임에서 저희가 비유를 시작하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이제 그거를 하필 캐나다의 사자, 밴쿠버의 사자고 제안한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아바샬롬의 그 이윤식 목사님 대표였죠. 이분이 캐나다하고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정했고요. 그래서 그건 돈이 필요한데 제가 다니면서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모금을 했던 것이 화천 제일교회 전상기 목사님이 담임을 하셨는데 그분이 오래된 교회에 이제 담임을 하셨으니까 출신들이 많아요. 목회자들.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강원협력선교회라는 걸 만들었고 그분들이 선교를 위해서 모아놓은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설교하러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헌금을 전에 그 당시에 4천만 원을 헌금을 선뜻 해주셨습니다. 저 중간에 키 큰 분이 이제 춘천 온누리교회 김창환 목사님이고요. 이 참 중요한 계기가 되었죠. 밴쿠버에 가서 제가 처음에는 현재 있는 우리가 주니티 웨스턴 대학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리전 칼리지하고 일을 할까 하고 그 당시에 총장이었던 월터 라이트 총장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리전트는 뭐 그렇게 그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당시에 그때 김성욱 교수님도 아마 미국에 안식년 와 계셨는데 같이 한번 만나서 그래서 밴쿠버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이 시작되고 이제 뭐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이 되니까 한국에도 만들자 해서 추진되기도 하고 했지만 아쉽게도 불발이 되었습니다. 1998년 11월 3일 날 저하고 주니티 웨스턴 대학의 실행부총장이었던 가이 세포드 박사가 사인을 함으로써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주니티 웨스턴 대학은 밴쿠버 시내에서 다운타운에서 한 3, 40km 떨어진 교외에 있는 아주 한적한 그런 캐나다에서는 제일 큰 기독교 대학입니다만 기독교 대학이 다 작으니까요. 함께 일했던 신학교의 친구들입니다. 귀한 분들이죠. 거기서 강의했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얼굴이 보이죠? 뭐 이 외에도 시간으로 와서 강의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임스 스미스라든지 알버트 월터스, 그 다음에 마이클 고힌, 저희 아래 지금 새로 들어오신 우리 한 교수님, 그 다음에 우리 폴 스티븐스, 최정훈 교수님, 아주 귀한 분들이 함께 강의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특한 점이 캐나다에 있으면서 제가 그 창조론 그냥 강의만 한 것이 아니라 밴쿠버가 굉장히 좋은 그런 창조론 탐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로키 산맥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이 아름다운데 아름답기만 할 뿐 아니라 그 창조론 투어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늘 강의로서 사막점 강의로 한 2,800km 정도 대형 버스를 빌려가지고 강의를 늘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초가 돼가지고 물론 거기만 간 건 아니고 다른 데도 갔습니다만은 제가 창조론 탐사와 그 다음에 강의 기초에서 창조론 대강자 낼 수가 있었고요. 20주년 됐을 때 제가 원장에서 물러났고요. 다음 제가 한 가지 이제 끝내기 전에 기독학문학회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설명은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두 단체가 통합할 수 있게 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기독학문학회를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두 단체가 서로 제가 지리적으로 저는 주로 대구에 있었고 기하계는 주로 서울 중심의 활동을 했지만 가능하면 같이 연합으로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요. 그 당시에 꼭 두 단체만 아니라 뭐 예수시대 기타 여러 가지 다른 단체들하고도 서로가 손만 닿으면 같이 연합으로 일을 했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최근에까지, 이건 2023년도 건데, 이거 제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부산 외대에서 모임까지, 이 모임이 중심이 돼가지고 사실은, 기하경과 동역회가 서로 지리적으로 떨어져서 활동을 했지만, 통합할 수 있는 정서적인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임원 합동 수련회를 하고요. 양쪽에다 기하경과 동역회에 2008년에 또 통합준비위원회도 발족을 하고, 어쨌든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통합감사 예비를 2009년 5월 16일 날, 그 유명한 5.16 때 통합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좀 역사적인 일이었죠.
그 외에도 우리가 좀 더 가까워져야 되지 않겠나 해서 양쪽의 임원들이 가족들까지 해서 대구 인터브루그라고 하는 큰 호텔이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모여서 몇 날 며칠 동안 좀 같이 지내기도 하고요. 임원 수료들을 계속해서 서로 우위를 가지고 또 단체가 다르게 되면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길 소지가 많거든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단체가 사실 아까 우리 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통합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것도 몇십 년 동안 따로 지내오다가 그게 저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추동력을 제공하신 분이 웨슬리 선교사님이에요. 웨슬리 선교사님 삶을 저는 학생 때부터 아주 가까이서 제가 뵈면서 정말 그 욕심 없이 사셨던 그 모습 때문에 이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끝으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저는 시대적 운동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기학이라고 동역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사실은 그 비슷하게 단체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제가 이 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시대적 운동이었고 우리도 그 중에 한 부분이었다. 한 세 가지 제가 우리 세계관 운동이 갖는 의의를 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계관 운동을 통해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 그래서 기초를 세계관 운동이 제공하지 않았나. 두 번째, 특별히 기독 학자, 학생들에게는 우리가 하는 공부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 조망을 우리가 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소위 기독교적 학문에 대한 조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학문운동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운동으로 발전해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보니까 신앙과 삶의 우리 손보우 이사장님이, 명예 이사장님이 쓴 글을 제가 봤는데, 거기 보니까 세계관 운동은 신앙운동이다.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아주 정확하게 잘 짚으셨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학자들이 모여서 운동을 해도 건강한 교회 운동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참 기술이 좋긴 좋습니다. 우리 그 중요한 소리가 안 들려요? 네. 총장님 혹시 우리 다 모인 자리에서 혹시 기도 제목 있으면 한 가지 좀 들려주시면은 저희가 또 생각해서 또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많이 드리면 다 잊어버리실 테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과 한국 사람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끼리도 뭐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잘 조정할 수 있을까? 이게 늘 저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기독교 대학이라고 하지만 아시겠지만 인간의 죄성이 적나라하게 그냥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들을 제가 잘 조정하고 또 잘 감당해서 정말 샬롬의 커뮤니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총장님. 네.